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깊게 들여다볼 내용은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사안이죠. 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하고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 두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 네네. 이게 결국 성사가 안 되고 사실상 끝났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전 투표가 정말 바로 코앞인데 어제죠.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양쪽 다 뭐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런 분위기가 좀 강하게 감지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좀 보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각 후보 쪽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복잡한 상황 청취자분들께서 좀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준석 후보 쪽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단일화는 뭐 아예 생각도 안 했다. 이런 입장이 아주 확고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유세현장에서 직접 얘기를 했죠. 단일화는 애초에 없었다. 아예 없었다. 네. 그리고 돈 떨어져서 단일화 할 거다. 이런 말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소문이 좀 있었죠. 그런 거 다 호사가들 얘기이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정말 단호해요. 상당히 단호하군요. 네. 이 후보는 자기는 개혁신당을 이끌어야 하고 또 책임져야 할 지지자들이 있다.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다. 네. 특히 그 국민의힘에서 계속 나오는 사표론 아시잖아요. 이준석 지금의 표 버리는 거다. 그렇죠. 보수표 분열된다. 뭐 이런 우려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반박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은 국민의힘 뜻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아, 오히려 자기한테 표를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보수를 위한 전략적인 투표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전략적 투표다. 흥미로운 주장이네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지지율도 좀 오르고 당원도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도 좀 보였고요. 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그러니까 좀 오래된 보수 세력하고 선을 못 끊는다. 새로운 걸 못 보여준다. 아, 좀 비판적인 시각이네요. 네. 심지어는 보수는 이제 고쳐 쓰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이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그렇죠. 강한 비판이죠. 네, 상당히 강한 발언입니다. 고쳐 쓰기 어렵다니. 여기서 더 나가서 개혁신당 쪽에서는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랑 비슷하거나 더 높게 나올 거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요. 네,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올 거다. 네, 그렇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면서 아예 김문수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죠. 와, 이건 뭐 단일화 거부를 넘어서 사퇴 요구까지 정말 강하게 나오네요. 그럼 국민의힘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단일화가 이제 물 건너 갔다 보고 다른 전략으로 바꾼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제 뭐랄까 김문수 자강론, 그러니까 외부 도움 없이 김 후보 자체 힘으로 이기겠다 이거 하고 자강론? 네, 그리고 이준석 사표론 이걸 더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다잡는 데 집중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도 어제 협상으로 뭘 해결할 국면은 이미 지났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이미 시기는 지났다. 네, 그런데 당 내부에서는 오히려 이준석 후보랑 단일화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도 나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거죠? 뭐 최근 발언 같은 게 좀 부담스럽다는 건가요? 네, 일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 후보의 최근 뭐 TV 토론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문제 삼으면서 지금 단일화를 해봤자 오히려 악재다, 득될 게 없다. 아, 오히려 불리하다. 네, 상황이 좀 변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문수 후보는 일단 자기 텃밭이죠. 영남 지역을 돌면서 사전투표 독려하고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일단 자기 지지층도 챙기겠다. 그렇죠. 근데 김 후보 본인은 또 원래 조용한 가운데 무엇이 이뤄진다 이러면서 약간 여지를 남기는 듯한 말도 하긴 했어요. 아, 또 그런 여지를 남겼군요. 네, 김지원 비서실장도 뭐 마지막 가능성 이런 걸 언급하긴 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참 상황이 복잡한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등장했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분이 이준석 후보 유세 현장에 나타났다는 점, 이건 좀 눈길이 가는데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후보를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두 자릿수 득표율만 나와도 성공이다. 두 자릿수면 성공이다. 네, 특히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 표를 좀 많이 얻으면 이게 전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이 후보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김종인 위원장의 등장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질지. 네, 물론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큰 변화는 어렵다고 선을 긋긴 했지만요. 어쨌든 이 보수 진영 안에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무게감, 이건 좀 인정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보수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불발됐고 이제는 각자 자기 지지층을 향해서 나를 찍는 게 진짜 보수를 위한 길이다. 나에게 투표하는 것이 전략적 선택이다. 뭐 이렇게 호소하는 구도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선거 막판에 이 보수 표심이 과연 어느 쪽으로 더 쏠릴지, 그리고 이번 단일화 불발이라는 사건이 앞으로 보수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단일화를 좀 기대하셨던 보수 성향의 유권자시라면 지금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계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번 결정이 단순히 이번 선거 결말을 넘어서서 앞으로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